뭐 골드, 실버, 금과 은과 달러와의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지금 전거금이 인상이 됐거든요. 선물 화면을 실시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전거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금 선물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거래량이 3개, 1개 가지고 하나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달러로의 전거금이에요. 요 금액이 있어야지 요거 한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거금을 인상했거든요. 얼마에서 9,020달러에서 1,230달러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상률은 몇 %로 계산을 하면 되냐면요. 10230 나누기 9,020달러 하시면 돼요. 13.41% 상승을 시켰어요. 전거금을 인상시키면 금선물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9,020달러에서 전거금 있죠. 금선물 전거금이었거든요.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죠. 9,020달러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1,230으로 오른 거예요. 금선물에 대한 전거금을 인상을 한 겁니다. USD로 해가지고요.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고요. 이거는 실물로 인수 인도를 하는 조건이거든요. 만기가 되면은. 그러면서 금 가격이 오르면은 자연히 전거금도 오르는 게 맞기는 맞아요. 전거금이 너무 작게 있고 금 가격이 펑 튀가지고 올라 버렸는데 레버리지는 저번에 22배에서 지금 조금 줄였죠. 저번에는 레버리지가 22배였어요. 근데 전거금을 인상을 하고 금 가격은 그때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1957이랑 비슷하네요. 레버리지가 19배로 줄었어요. 보통은 한 20배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은선물 한번 보실게요.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은선물의 위탁 전거금이 14,575원이 돼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000달러였거든요. 한 계약을 매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인 거예요. 전에 앞에 화면 보여드린 거 안 본 사람도 많으실 테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저번에 1차로 올리면서 상한사 먼저 올려드렸던 건데 위탁 전거금이 11,000불이었어요. 그전에는 8,800불이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뉴스를 내보내질 않더라고요. 진짜 브레이킹 뉴스 해가지고 속보로 올려도 될 거예요. 11,000달러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게 14,575잖아요. 추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4,575 나누기 11,000 하면은 몇 퍼센트 올렸냐면 1.325죠. 32.5%를 올려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렸어요. 이제 연준에서 지금 작업 들어온 거예요. 세미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예전에 최초에 8,800달러에 비하면 전거금이 몇 퍼센트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575 나누기 8800이었거든요. 1.65배, 65.625% 정도가 은선물의 전거금이 지금 오른 거예요. 제 생각에는 불과 한 10일 정도 사이에. 은선물 전거금이 금선물보다 많다 안 많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실버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단위가 한 계약당 5,000 트로이 온수로 가져가는 거예요. 금 같은 경우 5,000 트로이 온수면은 5,000 곱하기 31.1 하면은 그람으로 이 한 계약을 사면은 그람으로 155만 5,500g이 되는 거예요. 155kg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돈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지금 현재 14,14575 곱하기 환율이 지금 현재 1185.9거든요. 달러 선물 기준으로 1186 합시다. 6. 은선물 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1728만 5천원 필요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최초에는 한 1030만원 1080만원 했는데 8800달러였으니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14,575 나누기 8800달러 하면은 1.65배 65.62% 상승을 했다. 전거금이 인상이 됐다. 지금 현재 두 차례 된 거예요. 두 차례. 금은 100트로이온스가 한 계약이에요. 10230 달러 곱하기 1186원 하시면은 1213만 2780원이 되는 거예요. 금 선물 한 계약을 매수를 하든지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요 금액이 필요하다. 실버 같은 경우에는 5000 트로이온스였잖아요. 금은 100 트로이온스예요. 자, 그러면 금을 나눠 볼게요. 100 곱하기 31.1g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3100g 되는 거예요. 3.11kg 되는 거예요. 한 계약 매수하는 게 금 3.11kg, 킬로바 3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금 가격하고 은 가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거금이 높다 낮다 개념은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라 그러면 차라리 금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가 19배이기 때문에 금은 9배로 레버리지가 줄었잖아요. 자, 멋진 화면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짜자잔.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제가 이거 만든다고 지금 아침에 한 2시간은 제가 쇼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예요.
제목은 금값 폭등 연준 검색을 하시면 여기 나와요. 금값 폭등 미 연준은 어디까지 봐줄까? 금값에 대한 전망과 2008년도 금값 상승 시, 은값 상승 시 어떻게 연준에서 금값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보였고 그 다음에 금값하고 은값에는 어떻게 반응이 왔는지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선물 차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여기 넣은 거예요. 보기 쉽게 한 장에 일단 정리를 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금 선물 차트입니다. 금 선물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일봉 차트죠. 처음에 빨간 지점이 되어 있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금 가격이 급락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 나오면 폭락이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당시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굉장한 폭락이에요. 왜냐하면 1000달러, 1100달러까지 갔던 게 681달러인가 거기까지 내려왔으니까요. 한 30% 이상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금값이 행보로 어떻게 보였는지 2011년도, 2012년도 고점돼 있죠.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였죠.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무 탈 없이 그냥 넘어갔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후 최저점 681달러 금 가격입니다. 온수당 가격입니다. 금 선물 가격이고요. 실물 가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이 유사하게 움직이겠죠. 천천히 큰 그림 봤으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화면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1달러서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2011년도까지만 올라가죠. 슈퍼 스파이크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갑니다. 681달러에서 1923.7달러까지 선물 거래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합니다. 기간은 2008년도 10월 24일부터 해서 2011년도 9월 1일, 2일 여기까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상승률을 보면은 1923.7달러가 최고점이었고요. 나누기 681달러 하시면은 상승률은 2.82배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점부터 최고까지 상승률이 금이 2.82배, 2.83배 이 정도 상승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금융위기를 비교를 할 때는 이제 요 지점을 보는 거죠.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급락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뭐 2.83배, 3배 정도 간다고 가정하면 1450에서 3배 가면 4000달러가 넘어가잖아요. 급상승하던 금값이에요. 2011년 8월 10일 금 선물 점거금을 최초 22% 정도 인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 선물도 제법 인상을 했죠. 9020에서 1230이네요. 나누기 9020이었거든요. 최초가 13.41% 상승을 시켰어요. 지금 현재 엊그제 아마 했을 겁니다. 요 당시에는 근데 금 가격이 고가로는 3.11% 상승했고 종가로도 2.93% 상승을 했어요. 1797.8 이렇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 14일 정도 있다가 금 선물 점거금을 27% 추가 인상을 해버립니다. 8월 24일이 여기죠. 장대 연봉 맞은 날. 요 날에도 금 선물 점거금을 27%로 추가를 인상을 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전날보다 5.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금값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하락을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2011년도 9월 21일 날 연준이 4천억 달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가지고 활동을 시켜버려요. 이러면서 금값이 이제 1900달러에서 1600달러로 20% 정도 폭락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9월 21일 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를 역전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채권 수익률, 금리라고 얘기했는데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면 되고요. 이 채권 금리 이제 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높잖아요. 1.405, 30년물이 그렇고요. 20년이 1.193, 10년이 0.682 이렇게 되거든요. 내려갈수록 자꾸 금리가 작잖아요. 돈을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은 금리를 많이 주겠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예금 금리가 6개월보다는 1년, 1년보다는 3년, 10년 이렇게 하면은 금리가 높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1개월, 뭐 3개월 이런 게 이제 단기물이잖아요. 이런 게 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돈이 이쪽으로 몰려버리잖아요. 금은 이자가 안 붙는 상품이니까 금에서 돈을 빼버리고 이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또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다. 장단기 금리 차 역전시키는 거 있잖아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하면서부터 9월 21일 날 해요. 동시에 9월 23일 날 다시 금하고 은하고 선물 증거금을 21%, 16% 인상을 시켜버립니다. 하락 구간들이 지금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1600, 1800에서 1600까지 해가지고 10%, 20%씩 뭐 쭉쭉쭉 빠져버리는 거죠. 1차, 2차, 3차 정도까지 될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죠. 이때는 금의 가격이 681달러에서 1920몇까지 해가지고 근 3배 정도, 2.8배 정도까지 올랐을 때부터 해가지고 전거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막 이런 장난을 쳤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별 그것도 아니에요. 장기간 행보를 하다가 이제 여기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1450 이 정도에서 보면 지금 더블도 안 갔거든요. 3000달러 정도 가야지 이런 작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빨리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단계는 첫 번째 일단 금에 대해서 전거금을 인상을 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상태로는 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두 차례 상승을 시켰거든요. 은 같은 경우는 금보다는 먼저 가격이 고점을 치고 금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 기준이라면은 최근에 1450달러 정도가 저점이고 유동성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5500억 달러, 지금은 3조 달러 이상을 풀었거든요. 그러면 최소 그때보다도 3배 이상 간 다음에 뭐 이런 연준에서 작업이 들어오든가 조정이 들어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달러 가치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니까 굉장히 이제 급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금 선물 가격이 폭락을 하고 금 가격이 폭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면에 예전하고는 다르게 요즘에는 중국의 상하이 황금 거래소 여기 생겼잖아요.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에도 금 시장이 있어요. 외국보다는 금 시장에 대한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런던하고 미국하고 이제 아시아권에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은 선물 한번 급락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11달러까지 한번 폭락을 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은 선물 가격은 하락을 했는데 실제 은의 실물의 가격은 하락을 전혀 안 했거든요. 오히려 프리미엄을 더 붙여서 안 팔아버렸어요.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온다. 다만 금 선물을 가지고 조작을 하고 작업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1차, 2차, 3차 정도 전거금을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차 때 이렇게 보면 요 지점이 있거든요. 2013년 4월 12일 금요일 날인데 금을 100톤을 쏟아부어요. 300톤 매도 물량을 또 쏟아내는 거예요. 금 가격이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4월 12일 날 물량을 쏟아내고요. 5.41% 당일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 날 쉬고 월요일 날 더 큰 물량을 여기서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날 하루 만에 금값이 100달러 이상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날 같이 금하고 은 전거금을 18.5% 정도 인상을 했고요. 금값이 9.3% 폭락을 했습니다. 1980년 1월 22일 17% 폭락이 가장 큰 폭락이었대요. 금 가격 폭락으로서는. 그런 다음에 3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 이날 나와버렸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미리 대처를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점들이 많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로 1200달러, 11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에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연준에서 작업이 들어와서 달러화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금과 은을 누르는 작업들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길지 예전처럼 그렇게 눌러낼지 당장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전의 역사를 뒤져보더라도 몇 차례 인상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일어나고 있다고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를 않더라고요. 검색을 해봐도 지금 최근 뉴스를 찾아보면 뉴스도 안 나와요. 최신순으로 해가지고 자료가 없죠. 2020년 4월 2일 지금 몇 차례 인상이 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만 해도 두 번째인데 없어요. 이러한 과정들이 아까 이야기한 홍익희 교수님이 칼럼 내지는 뭐 여기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내어놓으신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1년 내 금 사상 최고치 전망을 한다. 2000달러, 3000달러까지 전망을 했죠. 금 선호는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왔죠. 그래서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사모으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최대치를 사모은 것 같죠. 미국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달러에 대한 도전이고 또 하나는 전략적 자산인 석유에 대한 도전, 페트로달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도전. 후세인이 죽은 것도 달러와 석유에 대한 도전 때문이다 나와 있고요.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2011년 8월 10일 금 선물 개시 전거금을 6,075달러에서 7,425달러로 22% 인상을 했다. 그런데도 금값은 상승 랠리를 멈추지 않았다. 요 내용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내용이에요. 8월 10일 날 이렇게 했는데도 금값이 계속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두 차례에 걸쳐 대폭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9월 들어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9월 5일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온수당 1920달러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미국으로서는 상황이 다급해졌다. 미국 정부와 연준은 금 투자국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독수를 준비했다. 나오죠.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준은 2011년 9월 21일 날 4천억 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단기 국채를 팔아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고 단기 금리를 올리는 희귀한 공개 시장 조작 방식이다. 여러 경제학자들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타깃이나 목적은 바로 금이었다 해가지고 나오죠. 단기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자 한 푼 벌어들이지 못하는 금 투자자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 이후 금값은 수직 낙하했다. 이틀 만에 1900에서 1600달러로 20% 이상 급락을 했다. 9월 23일 선물거래 전거금을 21% 16% 인상을 했다. 그러자 금값은 일주일 사이 거의 10% 폭락을 했다.
아까 레버리지 보여드렸지. 실제로 2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쓰는데 헤지펀드들이 난리가 났고 큰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지 소로스하고 폴 존슨이 그의 큰 손해를 본 이유가 연준에 맞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를 본 JP모건은 금 대신에 은 매집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래서 JP모건에서 실제로 실물 은 선물 가격을 누르면서 조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은을 엄청나게 매집을 한 거예요. 또 예전하고 다른 게 지금 그런 거죠. JP모건이 연준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JP모건이 은을 실물을 상당 부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거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건 또 예전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 상황은 뭐 바뀐 것도 있는데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 등 외환 보유고 대국들은 미국 국채보다는 금을 선호했다. 중국은 더 이상 달러 자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호언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죠. 중국이 금을 엄청나게 사들인 거죠. 2012년 6월부터 2670억 달러 규모로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금 수요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2012년 12월부터 뉴욕 상품거래소에서는 실물금에 대한 인도 요청이 늘어났다. 그 뒤 4개월 사이에 무려 보유분의 27%가 줄었다. 너무 빨리 줄어드는 금 재고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미국 정부는 또다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제 다시 금 선물 시장을 통해 금 현물 시장을 찍어 누를 필요가 있었다 하면서 과거에 있어 왔던 거를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은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보다는 조금 빠르다, 아니면은 1920달러라든지 1950달러, 2000달러 역사적인 고점은 돌파는 했지만은 지금은 연준이나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에서는 급하다, 너무 급하게 오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고, 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48달러, 50달러 근처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겨우 27달러 정도 되는데 벌써부터 자급이 들어와서 누른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12일은 금값의 대재앙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굉장히 또 좋아요.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2013년 4월 달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금을 100톤 300톤 매도 물량을 쏟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엄청나게 급락을 해버리죠. 가격이 1600달러에서 1300 뭐 몇 달러 이렇게까지 근 300달러 정도로 폭락을 시켜버린 거를 얘기를 합니다. 4월 12일 100톤짜리 매도 주문이 날아들었다. 금 가격은 대폭 하락했다. 2시간가량 지나 시장의 안정을 찾을 무렵 300톤의 매도 물량이 다시 쏟아졌다. 이는 2012년 세계 금 생산량의 11%에 이르는 규모였다. 온스당 1521달러였던 금 가격은 오후 5시께 1476달러로 떨어졌다. 이날 하루 거래된 금만 무려 1100톤이었다. 그리고 주말을 넘긴 월요일 곧 4월 15일 아침부터 전주 금요일보다 더 큰 물량이 쏟아졌다. 금값이 100달러 이상 밀리며 온스당 1400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한마디로 금 투자 큰손들에게는 재앙이었다. 이틀간 이러한 거대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기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다. 연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폭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한 차례 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거의 이 상태로 지금 이제 몇 년이 지속이 된 거죠. 여기 누르고 폭락하고 한 차례 더 하고, 그러니까 한 8년 이상을 박스권에서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상승하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뚫고 올라간 게 최근에 계속 쭉 방송을 해왔죠. 이런 식으로 폭락을 시켜버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겁나잖아요. 금 선물을 투자하는 사람은 아까 레버리지가 20배라 그랬잖아요. 지금 $10,000 이렇게 했으면 1200만원 가지고 왔는데 20배 한 계약당 2억 4천씩 2억 5천씩 폭락을 시켜버리면 순식간에 마진콜이 당하고 손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금도 마찬가지고 은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들이 놀라서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금시장 놀란 투자자들이 금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연준과 맞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 로스차일드 일의 1600년대 후반부터 세계 금 가격은 영국 런던이 정해왔다. 지금도 국제 금 현물에서의 금 거래 가격은 런던 금시장 협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이 국제 표준 시세다. LBMA에서는 현물뿐 아니라 선도 계약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지금은 선물 거래도 하고 있다. 세계 금의 70% 이상이 런던에서 거래된다. 이제 런던 금시장 협회에 아마 8번째 회원사로 중국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상하이 황금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예전과 다른 내용이죠. 이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를 몰라요. 금 선물 시장의 불안, 투자자들이 종이금 시장, 곧 선물 시장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은 선물의 일봉 차트입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급락을 시켜버렸잖아요. 자세히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내버렸죠. 19.75까지 있던 게 뭐 11.64까지 찍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은 선물 시장을 한번 눌렀거든요. 근데 은 현물 시장에서는
물건이 풍기 현상이 생겨버렸고, 가격 자체가 더블로 해가지고 은행 현물 가격은 온스당 한 23달러, 24달러 거래가 됐어요. 금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실물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있다라는 아까 댓글창도 본 것 같고요. 과거는 이랬는데 요즘에는 어떨까,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몇 개 단어들이 있죠. 스푸핑, 대량 매수 매도 계약을 넣고 취소를 하고 시세 조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에서 보면은 창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은선물에 실시간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12월물에. 여기서 대량 주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몇 개 예약 안 해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5개 정도까지 밖에 안 보여줘요. 호가창에서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올라가고 하면서 금이나 은 가격에 대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하락시킬 때 마찬가지로 대량 물량을 던지고 매수하려고 그러면 취소시켜버리고 다시 또 던져버리고. 여기 제표무관에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주가 조작인데 이거를 회사의 차원이 아니고 그냥 한 직원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한 3차례 정도인가 벌금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보다 더욱 큰 의심은 유사시 종이금을 실물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다. 그래서 실물금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도 금이나 실물론에 대한 신봉자 중에 한 명이죠. 실제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금 실사를 거부해왔다. 가장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조차도 금에 실물금이 얼마만큼 있는지 실사를 거부해왔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여러 나라가 미국 연준에 맡겼던 금을 인출하고 있다. 2012년 베네수엘라의 금 인출, 2014년 네덜란드 인출, 독일 역시 2016년 미국에 맡긴 금을 환수하고자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2017년에 300톤 인출할 수 있었다. 특히 2018년도는 2220톤 금을 인출해갔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이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물금 신봉자들은 오로지 실물금만 하잖아요. 또 좋은 내용이네요. 런던 금시장이 가격 조작 때문에 신뢰를 잃어가자 중국은 2002년 10월 개설한 상하이 금거래소를 개편해 2014년 9월 국제금거래소를 개장했다. 이 상하이 황금거래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미국은 종이금, 중국은 실물금 거래에 치중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번처럼 장난을 치면은 실물금에서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올리고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뭐 이렇게 누르면서 또 뭐 급락을 하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도 미래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자라는 거죠. 장기 보유하실 분, 단기적으로 단타를 치실 분, 뭐 어떠실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고 있어야 이제 대응을 하기가 이제 수월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 보유량을 둘러싼 미중 각축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얼마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각 중앙은행의 이제 금 보유고 순위 이렇게 나왔잖아요. 2019년도 3월, 5월 글로벌 중앙은행 금 보유고 순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미국이 8133.5톤 해가지고 1위. 그 다음에 중국이 뭐 1885톤, 약 2000톤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뭐 2만 톤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도 사람들도 그렇고 워낙 뭐 결혼식 할 때 뭐 진짜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도 금은 꼭 해야 된다면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남아도 그렇고 막 금으로 치장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전반적인 시장 흐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전거금이 뭐 인상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제가 주문을 넣으려 그래도 뭐 추가 전거금을 넣으라든지 아니면 개수가 작다든지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직접 스스로가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고점이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파시면 되고, 파실 때는 이제 저를 또 활용해 가지고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낮게 드리니까 그냥 파셔도 되고, 아니면 위탁 매매를 통해서 하실 분들도 하면 되고. 위탁 매매하는 사이트는 여기에 제 보면은 골드나라 해가지고 위탁 매매 사이트 만들어놨어요. 그 모로 골드바 100g, 뭐 건그레소 20돈 50g도 있고, 건그레소 거도 있고, 주력이죠. 1kg 골드바도 많아요, 상당히. 조폐공사 골드바도 있고, 예전에 한국 건그레소하고 조폐공사하고 조인해서 만든 거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최근에 KRX 금시장에서 인출하신 거 있거든요. 한국 거래소 있잖아요. 부산에 있는 거. 국제금융센터입니까? 한국 거래소, 주식 거래하는 데 있죠. 한국 거래소 금시장, 그거를 KRX라 그러거든요. 종이 내지는 계좌로 금을 사고 1kg이 됐다. 이거를 현물로 인출을 하고 싶다. 이러면 부가가치세하고 약간의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은 골드바를 줍니다. 정상적으로 산 골드바를 저를 통해서 위탁 매매로 내놓으신 거죠. 여기 지금 현재 2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요 금액에서 약간 더 협상이 가능하니까 2개 한꺼번에 다 하신다면은 저한테 아마 말씀을 하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싸다기보다는 그냥 건그레소 기존 거래되는 거에서 뭐 3%, 좀 많이 사면 5% 정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골드나라.co.kr 에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클릭하시면은 우리 그 네이버에서 움직이는 쇼핑몰 있거든요.
쇼핑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거금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계속 금과 은 가격은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는 과거에 또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아직은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고요. 예전하고는 또 다르니까 조금 아쉬운 게 한 3,000달러나 뭐 4,000달러 정도 갔을 때 그때 좀 저런 작업들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은 선물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또 이렇게 하고 금 선물까지 인상을 하니까 요건 또 코멘트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린 거예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하고는 좀 다른 상황들이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장단기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전 세계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꽤 저금리 상태가 아마 유지돼가지고 나갈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제로금리가 된 게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이제 오래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쉽게 못 올려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그래야 검색이 많이 된대요. 무작정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좀 다르다. 근데 예전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각자 대응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단다 싶으면 반 정도는 떨어내는 게 편해요. 반 정도는 저한테 주세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돼야지 오래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